비판적 지지 자한당 애들 2화에 걸쳐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유형들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뭐 심리 분석도 하고 정신 분석도 하고 처방법까지 얘기를 친절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뭐 좀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얘네들이 사실 뭐 생각해보면 깔짝깔짝 하는 게 뭐 신경 거스리고 여름날 모기 같고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애들을 방치를 해놓으면 이게 해악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어떤 해악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비판적 지지자들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비판적 지지 발언을 할 때, 그러니까 비판적 발언을 할 때 누군가는 강성 지지로서 그 정부의 지지도를 지탱해줘야 될 필요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어느 정도는 튼튼해야 자기가 비판적 지지할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다 솔직히 비판적 지지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지지하는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려면은 본인은 이제 강성 지지자들한테 기대서 혼자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네. 저 뭐 어디 삼청교육대나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잠깐만 저 오줌 싸게 에어컨이 네. 또 이렇게 불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 소리 많이 안 들어오더라. 네. 아 그래요? 못 본 척 해요, 그냥. 아 네. 그냥 뭐 진행을 하도록 하죠 뭐 그럼. 그 훈련소나 삼청교육대에서 다 같이 정말 못 빠지게 목봉 체조하고 있으면 네. 걷다가 이렇게 손가락만 대고 있는 개새끼들이 있어요. 딱 그렇습니다. 그런 새끼들이네. 남들 열심히 눈치 주고 있는데 본인은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혼자 폰 잡고 있는 거지 뭐. 훈수 두고 있는 것이죠. 혼장질을 하면서 야 저거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나 하고 앉았고. 결국은 어떤 해악이 있냐면은 사람들 지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리고 피곤하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우리 모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뭐 따봉을 강요하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아들도 팔아먹고 아들도 팔아먹고 아재 개그도 올리고 이렇게 네. 팟캐스트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판적 지지를 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본인은 이런 식으로 탕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동지들 힘 빠지게 만들고 근데 그게 또 본인은 그렇게 별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아요. 참여정부 때 내가 평소에 좋아했고 뭐 게임 글 되게 재밌게 쓰던 저 사람이 난 더 이상 진짜 참여정부 쉴드 못 쳐주겠다. 그럼 노면 지지 못하겠어. 네, 오늘의 개소리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뭐 축구 글을 굉장히 재밌게 올리던 그님도 그런 소리를 하고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나도 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쌓이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단도리를 좀 쳐주면서 그거를 악영향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치 혐오하고 무관하지가 않아. 나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 정치 냉소가 극복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놈의 그 비판적 지지 이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라고는 정치 혐오 냉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근데 정치 혐오나 냉소만큼 쉽게 빠르게 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적이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사실 오늘 하루만 해도 오늘 제천에서 올라오는데 뉴스 몇 시간 못 봤잖아요. 정할부 상태도 있잖아. 운전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잠을 아껴가지고 오늘 이슈들 체크하고 여론 동향도 살피고 그러는 거잖아요. 논리도 만들어야 근데 되고. 정치 혐오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정치적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침 한 번 뱉으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편해. 자신의 정치적 이상향을 그 이데아에 두고 문재인이고 민주당이고 청와대고 이데아의 세계에 올려놓고선 거기서 벗어나고 먼지가 묻으면은 그 심 한 번 뱉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알길래 저 사람을 그렇게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라떼로도 획득을 하고요. 무임승차입니다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무임승차. 목봉에 무임승차 하는 거고 민주사회에 무임승차 하는 거고. 그런 애들한테는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는 욕하고 너 왜 목봉 같이 안 드니? 그러죠. 너 왜 같이 볼 안 차? 쪼깃 한 번씩 까야지. 우리가 족뱅이 쳐가지고 좋은 사회 만들면은 니네들 다 누리고, 정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같이 고생을 하는데,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좀 밟아줘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또 요즘 발끈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예. 아니 그럼 정권의 맹목적인 지지를 본다란 말이야? 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이다.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은 그 정권은 진보 진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 진영의 누군가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수구 세력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비주류 의식, 저항 정신, 비판 정신 이게 마치 무슨 그 올바른 지식인인 양, 그게 그런 자세를 갖춰야 올바른 시민인 양 깝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영원히 주주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냥 남이 팔아놓은 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 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의식이 그렇지. 없다. 네. 네. 이거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사회, 좋은 사회에 무임승차하고 지네 이제 고고하게. 예. 그런 애들은 차라리 독재 정권 밑에서 사는 게 더 속 편할 수 있어. 비판할 거 왜냐면 많아서 그냥 얼마나 좋아? 비판하고 저항하고 그냥 맨날 비주류로 살면 되거든. 근데 주류가 된다는 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소위 보수 세력 사입이지만 그 보수 세력이 그동안 한국 사회를 주류로 이끌어 왔잖아. 오는 과정에서 보면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그 허물을 정말 파렴치할 정도로 서로 덮고 가잖아. 그럼요. 덮고 간단 말이야. 이명박이 그 박근혜 그거 2007년 경선 과정 때 다 알고 있으면서 있었잖아. 다. 싹 덮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꾸 뭐 위장전입 뭐 이런 거 막 음주운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죄에도 경중이 있고 죄질이 다르고 그 법원에서 그런 거 다 따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굉장히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따지기 귀찮아하는 거야.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표절은 표절 아니야? 치거나 뭐 걔들 지금 네. 비판적 지지 어쩌고 하는 애들 논리대로라면 한 100억 횡령한 놈이나 500원짜리 하나 훔친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아, 나는 요즘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요즘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써봤자 이명박근혜 정권이 가진 순도백의 다이아몬드 같은 뻔뻔함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봤자 한 20% 30%의 뻔뻔함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재밌자고 농담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덕목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뻔뻔해. 이명박도 뻔뻔해. 윤카피 너도 뻔뻔해. 정치 신세계도 하는 새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뻔뻔해. 뻔뻔하면 뻔뻔한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다 똑같아. 그게 무슨 병신 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아니 진짜. 그런 새끼들은 그럼 뭐 평생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살았으며 아주 순백의 그 성인 군자도 그렇게 못 산다. 근데 그런 또- 새끼들이 더 족같이 살아. 근데 본인이 도덕적 결벽성을 주장하고 남한테 그걸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 보면 다 더러워 또. 그래서 내가 그 가면 무도회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 뭐 오래전부터 이런 인터넷 생활 했지만 인터넷에서 자기 캐릭터 관리하는 인간들이 가장 가증스러워. 거기서 진짜 캐릭터 관리를 하는 인간들이 그런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든. 그게 말만 맞는 소리. 그게 어떤 심리냐면은 내가 떳떳하면요. 남이 안 볼 때 더러운 짓 안 하고 올바르게 살면 내가 내 자신을 굳이 그렇게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되게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어필을 하지 않아도. 근데 꼭 그 지랄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뒤에서 여자친구 패고 있고 데이트 폭력하고 있고 맞아. 그딴 식으로 하는데 지가 이제 찔리는 거지. 내 이미지를 이렇게 세탁을 안 하면 내가 내 자신이 뭔가 캥겨가지고 무슨 글을 못 쓰니까 남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공격을 하면서 자기 도덕성을 채우는 건데 그런 애들 중에 알고 보니 완전 개차반인 애들 정말 많아요. 우리 한두 번 봤습니까? 그 명성치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문화자본, 상징자본, 문화 권리 같은 걸 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논의를 확장하면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그 소위 그 보수 조금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새끼들도 저기 슈킹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슈킹하고 살 새끼들이 마치 지들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사는 척
그 굉장히 위선적인 거라고. 그래서 그 소위 그 보수 정권한테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 소위 뭐 민주 진보 막 말로는 엄청나게 정의를 떠들고 민주주의 떠들고 진보를 떠들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 네. 어? 아니, 그러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소위 우리 시민들이 입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뭐 맨날 입으로 뭐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애가 알고 보니 뭐 자기 여자친구 뭐 때리고 있고. 왜 때리냐? 그러니까 그게 심리가 그런 심리예요. 그 뭔가 그렇게 겉으로 해야 이제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결국은 그 앞선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뭐에서 도망치냐? 치열한 전장에서 도망치는 거고 네. 자기의 진실한 내면의 본질에서 도망치는 거고 그러면서 게을러 지적으로. 네, 지적으로 게으르고 도덕적으로도 게으릅니다. 네. 도덕적으로도 게으르. 도덕적으로는 나는 타락했다고 생각해. 타락이죠, 타락. 위선. 민정당, 민주정의당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정의당이라고 이름 붙였지. 그 다음에 민주자유당 자유 갖다 붙이잖아. 신한국당 뭐가 새로워?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강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또 정의를 떠들고 진보를 떠들고 도덕성을 떠들고 야 진짜 그 인생을 한번 전면적으로 다 털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진짜 생긴다니까. 예. 요거는 저희가 그냥 뭐 가설을 세워서 까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엄연히 역사적 경험과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거 모르시는 노저씨들은 다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희재 서프라이즈 편집장 초대 아니에요? 초대? 초대 편집장. 무려 초대 편집장이었어요. 변희재라는. 모르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예. 2대는 누구였죠? 공희준. 3대는 누구야? 3대가 나야. 3대가 권순욱인데 그래도 사람 4대 같다. 누구야? 4대. 하재근. 아우 씨발. 이거 서프라이즈 편집장 리스트만 훑어도 변절의 역사다, 변절의 역사. 변절의 역사하고 그 비판적 지지 자한당의 역사인데 1대부터 털어볼까요? 변희재. 변희재. 변희재가 서프라이즈 초대 편집장 할 정도로 뭐 노무현을 지지했지. 높아였죠. 높아였지. 뭐 맨날 그 예전글 찾아보면 뭐 맨날 노무현 빨아제끼고 있고 걔가 왜 삐딱선 탔습니까? 처음에. 지금은 완전히 갈 때까지 가가지고 얘기해도 되나? 소송 걸릴까봐? 골치 아프네. 하여튼 서프라이즈 대표 자리를 그래. 놓고서 뭐 마음대로 안 디테일까지 되니까. 얘기할 필요 디테일까지는 없이. 필요 없고 하다가 네.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당 쪽 그때 잔류민주당 예, 잔류민주당. 민주당 쪽 소위 난닝구라 그러지. 네.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 완전히 우파로 가버렸지. 예, 그리고 극우까지 가버렸지. 극우로 가면서 왜 변절했냐고 물어보면은 자기 일관성을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원래부터 저기 김경재류의 전통 민주당이거든. 근데 거기 공간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숨쉴 공간이 없으니까 잠깐 여기 있는 거거든. 이런 류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변희재 깔 때는 하여튼 팩트. 네, 딱 맞는 것만 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럴 거면 씨발 국민의당 입당하든가. 거기 정통성 거기에 있잖아. 근데 김경재가 저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네. 김경재도 똑같이 새누리당 쪽으로 갔잖아. 똑같은 나물이고 그 주장이 이제 정당성을 얻으려면 뭐 예전에 뭐 잔류민주당도 있었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그 자리 계승하고 있는데 거기라도 가 있어야지. 거기 가 있는 게 공희준이야. 진짜? 어쨌든 그쪽을 뭐 당원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쪽하고 그래서 방금 반장님이 그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국민의당 가지라고 했을 때 말문이 턱 막혔는데 생각해 보니까 변희재 스탠스는 그 정통 민주당이 아니라 김경재로 대변되는 정통 민주당이기 때문에 김경재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강호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한 그런 정서가 있어요. 뭐 이쪽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 선언하면서 그지? 네. 박근혜 지지 선언하면서 그쪽으로 갔잖아. 왜 그 변절의 첫 번째 스탠스를 거기로 잡았냐면은 그걸 얘기하고 싶지만 할 말 하안. 그래. 그리고 나서 3대가 나고 네.
곧 나 다음이 이제 하재근인데 울지 않아라는 네. 필명을 썼지. 그분 아주 이상한 동네로 울지 가지는 않아는 않았으니까. 하재근은 내가 이제 술 마시면서 들었었어. 자기는 이제 노무현을 통해서 진짜 거기는 학벌 없는 사회 이거 많이 떠들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든 이런 다 철폐되는 그런 세상을 진보 교육 운동가죠. 그러니까 혁명을 꿈꿨던 거야. 근데 노무현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혁명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에이 뭐 나도 잘 먹고 잘 살래. 그냥 내 살 길. 그러면서 종편 열심히 출연하면서 TV조선 뭐 단골 게스트고 내가 저 얼마 전에 보고서 빠기 쳤던 게 노무현 대통령 저 몇 주기였죠? 8주기형 저 추도식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TV조선에서는 조금만 보여주고 이제 그냥 지들 하던 방송 하는 거야. 그 시간에 하재근이 거기 가서 패널질 하고 있더라고. 노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때 TV조선 나가가지고 패널질 하고 있는데 공희준도 마찬가지고 하재근도 마찬가지가 되게 진보연 했잖아요. 되게 좌파연하고 다 나보다 더 진보였어. 그러면서 뭐 이라크 파병 반대하고 뭐 그랬었는데 난 공희준도 되게 웃긴 게 공희준도 평소에 얘기를 그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삐딱선 탄 노선대로 하면은 정의당 가 있어요. 정의당이나 노동당 가 있어요. 절대도 거기는 안 가요. 그 웃기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세 명 공통점이 정확하게 제도권 정치 포지션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말이 많고 복잡한데 뭔지를 모르는 이상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막 이거 실명 비판 해도 되나? 완전히 뭐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그래. 뭐 불쌍해서. 모금하자. 앵벌이 하자. 청취자분들. 아니 뭐 고소할 건 또 고소할 거 없어. 허위 사실 유포만 안 하면 돼. 무슨 뭐 뒷얘기를 뭐 어디에서 들었다 이렇게 카더라 통신하면 그냥 각자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난 그래도 하재근 씨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하재근 씨가 무슨 해악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아. 해악 없기로 공희주도 참 해악은 없어. 그냥 짜증나게 하는 거지. 공희주는 지금도 내가 페북에서 보고 있는데 좀 안쓰럽기도 해. 그러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씁쓸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서프라이즈가 소위 말하는 예전 노빠들의 인터넷 진지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 편집국장을 했던 인간들 중에 뭐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겠지만 저 삐딱선 안 타고 그나마 이제 정도를 걷고 있는 게 권순욱 하나라는 거. 그러네. 그 그러니까. 이후에도 다 거론하기조차 좀 미안한 개인들이고. 거론하기조차 그거라서 안 하는데 이게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새가 약했다는 거지. 그 네. 편집장이라는 인간들이 중간에 삐딱선 타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세력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빠들도 그 시대에 굉장히 고립이 되고 그 비판적 지지라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았던 거야. 졸라 많았어. 그리고 그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갔어. 데일리 서프 기자들도 다들 그 데일리안 같은 데 가고 다 변절했잖아요. 근데 데일리 서프 있을 때도 그렇게 급진 성향으로 그 노무현을 흔들던 그 사람들이 바로 변절을 하더라고. 그때도 뭐 논조가 굉장히 더 진보적이라 가지고 진보적 스탠스로 노무현을 깠지. 그리고 그러던 수구지정으로 사람들이 넘어가. 데일리안으로 가는 걸 보면서 완전 신자유주의적 매체로. 그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 나는 먹고 사니즘 빼고 나면 정말 납득이 어려워.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지 뭐.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잖아. 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나오니까 그때 한 4분의 1 날라갔죠. 네? 농객들도 날라가고 노빠들도 날라가서 뭐 동프라이즈인지 뭐 남프라이즈인지 이라크 파병할 때 뭐 날라가지. 뭐 대연정 제안할 때 날라가지. 한미 FTA 한다 그러니까 날라가지. 김선일 뭐 김선일 씨 참수되니까 날라가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뭐 하나 터질 때마다 지지철회. 지지철회.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너 아직도 노빠 하니? 어떤 개새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그래도 이게 그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때 노빠였던 사람들이랑도 뭐 가끔 뭐 연락은 하고 그러는데 어떤 개새끼가 그 2009년 한 4월쯤 한창 분위기 안 좋을 때 노무현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나한테. 너 아직도 노무현 지지하니? 노무현 아니고 노무현 있잖아요. 네네. 서혜성 씨가 좋아하는 그 단어. 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빡쳐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거의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약 타먹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전화해가지고 한 5분 동안 나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런 새끼들이 정말 많았다니까. 많았죠. 정말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2007년 임기 말에는 그때까지 남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고 정말 그 진성인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때 우리 유행했던 게 노무현의 마지막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좆도 한 줌도 안 됐지. 근데 지금 우리 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비판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살았던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변절했고요. 네. 그때 조금 말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쉴드 쳤던 우리들이 남아요. 그렇지. 다 날아갔어, 다. 네. 비판적 지지자들은 비판적 지지로 5년 동안 계속 쭉 지지를 해나가면 정말 고맙겠지만 아마도 태반이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면 나도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됐어. 나는 단순히 이제 뭐 노무현 지지자들이 문재인 지지자로 넘어왔다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한 결과는 뭐냐면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거야. 우리는 그냥 지금 징검다리인 거야. 징검다리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를 징검다리로 쓰지도 않고 그냥 문재인 시대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징검다리.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진화를 했죠.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적응하면서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야말로 문꿀 오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시대를 건너뛴 사람들. 세대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지 지지자들 중에, 그러니까 노무현 지지자 중에 문지 지지자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세대들이 밀려났다는 건 맞고요. 그 세대들이 저는 대충 지금의 40대 초반, 30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0대들은 그렇게 정치적 지지의 주축에 서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30대들이 그렇게 비판적 지지를 하고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그걸 지켜봤던 자기 손으로 노무현을 뽑았던 20대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 노무현 지지자들 지켜봤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의 진짜 두 번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들을 그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강력해지고 이렇게 조직화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얘기가 이제 비주류 의식, 저항 정신, 비판 정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올드한 옛날 그 이념 서적 영향이거든. 촌스러워요, 정말. 지금의 20대, 30대는 거기서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로운 세대야. 맞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그래서 지적이에요. 그 낡은 사실 비판 정신, 저항 정신 이거 이야기하면 이미 꼰대인 거야. 이런 감각이에요. 이걸 뛰어넘은 사람들인 거지. 좋은데? 좋으면 좋은 거지. 바로 그거야. 저 미소 봐. 어. 난 좋은 이유를 앞으로 100만 가지 더 찾아내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각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잘생긴 얼굴과 스타일리시한 패션이라든지 멋있잖아. 그냥 아이씨 나 멋있어서 좋아해. 어쩌라고. 근데 그러고 말면은 문외인데 그러고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문재인을 지지할 만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낸다는 거죠. 문꿀 오소리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대 조건이 있대. 그 5대 조건 중에 하나가 그 공부를 빡세게 하는 게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제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판이 오면 비판은 밟아뭉갠다가 있는데 그걸 또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서 밟아뭉개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맞습니다. 팩트 체크. 그래서 지금 그 뭐 하나 딱 터지면 막 순식간에 팩트가 쏟아지는 게 그게 문꿀 오소리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판적 지지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 근데 이 불쾌한 지점이 바로 비판적 지지를 즐겨하는 그 사람들이 문구로 오소리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우월감을 지적 우월감을 느끼면서 내려다보는다는 거. 그게 이 그림의 정말 웃긴 지점이에요. 저는 정말 그 비판적 지지자들한테 주제 넘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떤 정치적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 멸칭을 견뎌내야 됩니다. 맞죠? 노무현 좋아하면 노빠 소리 듣는 거고, 문재인 좋아하면 문빠 소리 듣는 거고, 국당 지지하면 또 간철수 간파. 세력이라고 하고, 어. 모두가 그런 멸칭과 수모와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비판적 지지를 하면 그런 걸 안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웃기고 앉았네. 너희들이 바로 쿨게이라고 조롱받고 모두가 숟가락질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게으른 놈들이야. 가장 게으르죠. 왜냐면은 진짜 체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걔들은.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 음주운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어때요? 근데 음주운전도 좋을 거야 없죠. 음주운전도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 전체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음주운전 말고 위장전입으로 하자. 위장전입도 좋습니다. 마찬가지야.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인데 위장전입 좋아 나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위장전입이 나쁜데 그걸 왜 실드 쳐? 그래가지고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시스트 새끼들아 똑같은 판에받은 멘트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보면 모여있어. 댓글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고급 살롱에서 맞아. 아주 향기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아유, 하는데 병신들. 그걸 보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야. 부끄러운 소리들이나. 나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제 기피할 인간들을 딱 정리를 하지. 꼭 모여있어요. 모여 있어. 유유상종이고. 네. 쓰는 단어도 맨날 똑같아. 같잖아. 그 옛날에 뭐야죠, 뭐 프랑스 혁명 전야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를 모르고 한가롭게 이제 살롱에서 와인 처마시면서 뭐 그지를 하던 뭐 것들이랑 그러니까 비슷한데. 지금 사실 소위 문꿀로 소리라고 하는 그 문재인 지지층의 핵심 세대가 20대, 30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확실히 그 과거의 낡은 이념 이거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그래서 희망적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그 한마디로 잘 배우신 분들, 잘 공부하시고 잘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 노빠들에 비해서 그래서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진화. 저는 옛날 우리 노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팬심만 가지고 지지하는 그 저보다 아래 연배의 문빠들이었다면은 사실은 제가 아마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들을 리딩하고 계몽하고 또 내 경험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대보면 나보다 100배 많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조금 더 갖고 있을 뿐이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팩트 하나하나로 싸워서 우리가 지니까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더 증폭시켜서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정도 식사층이기 때문에 이런 겸손함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판적 지지자들은 자기도 너무 잘났어. 걔들의 진짜 근자감이지. 네. 진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야. 사실 진짜 제대로 붙으면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 뭐 옷도 잘 못 입고 다니고 재수 없던데 말 상처 주게 하던데 그러니까 장관감이 아니야. 걔네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원래 그 세상에서 제일 철없고 웃기는 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인생에 한 페이지를 아는 주제에 책을 2번만 읽어봐도 이게 좀 생각이 복잡해지죠. 네,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 말이 맞은 건가, 이 책이 맞은 건가, 저 책이 맞은 건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내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책을 한 권을 거의 한 10번은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게 다 계속 등장해. 읽을 때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책 한 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절대 아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런 하여튼 비판적 지지 모르겠어. 뭐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지가 멍청한 줄 모르는 애들이 제일 멍청한 거죠. 얘네들이 그럼 뭘 몰라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느냐를 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얘네들이 핵심적으로 모르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이게 뭐 박한감성 얘기 같은데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긴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그 중에서 얘네들이 제일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다.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맨날 집단, 개인을 강조하지만 소위 문꿀로 오소리들도 전부 개인이거든. 예. 다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데 뭔가 이신점신 그 네트워크 그 뇌의 그 뉴런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냥 순식간에 쭉 하나의 어떤 연결된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해서 집단처럼 보이지만 개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데 소위 비판적 지지라는 인간들은 그냥 흩어져 있는 개인이야. 그냥 저기 그 지들끼리 골방에 처박혀서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그래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거는 이 공동체에 대한 자세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 저는 왜라는 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SNS는 결국은 공적인 공간인데요. 여기서 비판을 해요. 여기서 하는 비판이 뭐 개중에 맞는 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하죠? 자기 속 후련하라고? 어쨌든 간에 지지하는 정부인데 정말 비판을 하고 싶으면요. 어떻게든 인맥을 찾아내서 자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제대로 제안을 하고 제대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정공 지식 하나 나왔다고 픽 하고 그거를 이 정부 걱정이다. 정말 앞날이 깜깜하다. 인사정책 쓰는 거 보니까 이건 못 버틴다. 이 정부도 결국 참여정부랑 비슷한 길로 가나요? 할 말을 안 하면 먼 산 이러고들 있는데요. 좀 끔찍해요. 왜 그런 비판을 한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비판하려면 닿을 수 있게 하고요.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죠.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과정에서 광고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럼 광고인들이 남의 광고를 비판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광고인들은 입을 딱 다물어요. 물론 저 사람들이 비판을 날카롭게 하면은 맞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저기 캠프 쳐들어가가지고 뒤집으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면 몰라도 왜 공적인 공간에다가 카메라 앵글이 어떻고 카피가 어떻고 그럼 뭐하러 하죠? 난 나머지 영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판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어.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 허영심밖에 없다는 거죠. 허영심이지. 허영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비판적 지지자 한당의 그 멘탈을 감안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니네들 맨날 뭐 이념이니 사상이니 떠들고 있는데 야 씨발 니네들은 공화주의를 좆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공화주의적 시민적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예. 근데 니네들 그거 모르는 거 되게 부끄러운 거다? 왜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민주주의도 제대로 모르고 공화주의가 뭔지도 몰라? 공화주의랑 전체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뭐 이념 옛날 사람들이 뭐 이념에 매몰되어 있고 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편협한 특정 이념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진짜 문제다. 왜냐하면 이념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이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존재 자체도 몰라. 공화주의가 뭔지 한번 떠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근데 우리 문구로 오소리들은 솔직히 공화주의가 뭔지 뭐 책을 읽어본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많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부분 민주주의가 뭐고 공화주의가 뭔지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죠. 감각적으로 알고 있고 생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런 어떤 뭐 지식의 향연처럼 그렇게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떠들지를 않아. 왜냐? 떠들지 않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대처를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실천을 하고 있어 이미. 그렇죠. 그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는 자기가 그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남들한테 쉬운 말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는 선생이 아니라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훌륭한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위 뭐 자기의 비판 정신을 이렇게 뽐내는 그런 인간들은 가소롭게 가짜게 취급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작은 숫자지만
지속되면은 데미지가 가고 뭐 작은 상처에도 종기가 생기고 밟아줘야지. 파상풍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음. 네. 한번 귤박스에 이제 뭐 네. 썩은 귤이 하나 보이면은 바로 속간에서 버려야지 다른 귤에 안 쓰거니까. 우리도 앞으로 저기 이렇게 짜잘한 거 하지 말고 확실히 자한당 공격으로 그렇죠. 자한당 해야죠. 그때 저기 그 앞두고. 시스템을 네. 구축을 하고 DB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어떤 새끼가 개짓거리 하면은 바로 파일 왜 저 더킹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 파일 같은 거 쫙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놓고 이 필요할 때마다 딱딱 하나씩 꺼내 쓰는데 우리도 뭐 그거를 DB를 한번 구축을 해보자고요. 그럽시다. 자한당은 진짜 박멸을 시켜야 돼. 네. 네. 방매를 시켜버리는 걸로. 아휴, 뭐 마지막으로 비판적 지지 자한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 중복되는 거 말고 뭐 있으시면 하고 정리를 하죠. 말을 좀 과하게 한 면도 있는데요. 예. 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분들은 되게 고깝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런다고 정권 지키시지 않고요. 결국은 맹목적인 지지라고 비난해도 좋지만 그래도 강성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고 자유한국당 박멸하기 전까지는 긴장도 주지 말고 좀 손 잡고 아래로 내려서 같이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권승 논설위원님께서. 예, 뭐 같은 맥락인데 어떤 지금 능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언덕을 오르다가 사실 저기 골짜기까지 처박혔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목표 지점은 아직 저 멀리 있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앞에서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 뒷다리 잡는 비판적 지지라는 거는 그 뒷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다리는 잡지 마라. 차라리 외면하든가. 네. 예. 말을 안 하는 것도 참 도와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뒷다리 잡지 말고 그냥 구경이나 하든가 차라리. 우리도 사실 현 정부 비판하려면 할 거 많잖아요, 진짜. 그럼. 하지만 말을 아끼는 것도 그것도 그럼. 지지거든요. 아니 뭐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예? 정부도 완벽한 정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존재할 수 없어 앞으로. 예. 아니 당신들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정말 한 줌 결점 없는 완벽한 사람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적당히 봐서 이제 내가 사귈만 하고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제 지키고 함께 갈 만한 대통령이고 정부기 때문에 뭐 작은 허물이 있을지 몰라도 다 같이 덮고 같이 책임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비판 정신이나 저한 정신이 그렇게 넘치시면 자유한국당이랑 수구 언론들한테 쓰세요. 엄한 데 쓰면서 삽질하지 마시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같은 것도 모르죠. 예? 행정부 잡았다고 그게 절대 권력인 거 아닙니다. 행정부 대통령 권력 말고 행정부 권력 말고 지금 센 권력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삽질을 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잖아.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야 지금. 모든 권력이 그대로 있다고. 지금 대통령 한 명 지금 강경화 뭐 안경환 뭐 장관도 이거, 마음대로 임명을 못 하는데 이게 자기들은 그 비판 정신 뭐 어쩌고 하지만 그게 문재인 갖다 때리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문재인 때리는 거는 문재인 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저 자유한국당 저 적폐 세력한테 방금 권력을 찾아온 그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거라는 거. 우리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행위라는 거. 아무튼 뭐 요번 편 비판적 지지 자한당 두 편에 걸쳐서 얘기를 해봤는데 초반에 뭐 이렇게 좀 군기 좀 빡세게 잡고 가는 뭐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강해졌고 슬기로워져서 예전과는 다르지만 우리 3명 노저씨들은 예전 노무현 정부 때 심지어 노사모 대표였던 사람이 변절을 하고 친노 웹진 서프라이즈 거기 게시판 이름이 노짱 토론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편집장을 하던 인간들이 그 지랄을 하는 거를 톡톡히 본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우린 진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지 맙시다. 여기 셋이서는. 네. 구질구질하다 진짜. 좋았으면서.
좋았을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꾸 뭐 위장전이 뭐 이런 거 막 음주운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죄에도 경중이 있고 죄질이 다르고 그 법원에서 그런 거 다 따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하나 굉장히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따지기 귀찮아하는 거야.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표절은 표절 아니야? 치거나 뭐 걔들 지금 네. 비판적 지지 어쩌고 하는 애들 논리대로라면 한 100억 횡령한 놈이나 500원짜리 하나 훔친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아, 나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요즘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써봤자 이명박근혜 정권이 가진 순도백의 다이아몬드 같은 뻔뻔함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봤자 한 20% 30%의 뻔뻔함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재밌자고 농담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덕목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뻔뻔해. 이명박도 뻔뻔해. 윤카피 너도 뻔뻔해. 정치 신세계도 하는 새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뻔뻔해. 뻔뻔하면 뻔뻔한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다 똑같아. 그게 무슨 병신 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아니 그런 새끼들은 그럼 뭐 평생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살았으며 아주 순백의 그 성인 군자도 그렇게 못 산다. 근데 그런 또- 새끼들이 더 족같이 살아. 근데 본인이 도덕적 결벽성을 주장하고 남한테 그걸 주장을 하는데 본인을 보면 다 더러워 또. 그래서 내가 그 가면 무도회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우리 뭐 오래전부터 이런 인터넷 생활을 했지만 인터넷에서 자기 캐릭터 관리하는 인간들이 가장 가증스러워. 거기서 진짜 캐릭터 관리를 하는 인간들이 그런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다. 그게 말만 맞는 소리. 그게 어떤 심리냐면은 내가 떳떳하면요. 내가 남이 안 볼 때 더러운 짓 안 하고 올바르게 살면 내가 내 자신을 굳이 그렇게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되게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걸 어필을 하지 않아도. 근데 꼭 그 지랄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뒤에서 여자친구 패고 있고 데이트 폭력하고 있고 맞아. 그딴 식으로 하는데 지가 이제 찔리는 거지. 내가 내 이미지를 이렇게 세탁을 안 하면 내가 내 자신이 뭔가 캥겨가지고 무슨 글을 못 쓰니까 남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공격을 하면서 자기 도덕성을 채우는 건데 그런 애들 중에 알고 보니 완전 개차반인 애들 정말 많아요. 우리 한두 번 봤습니까? 명성치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문화자본, 상징자본, 문화 권력 같은 걸 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논의를 확장하면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그 소위 그 보수 조금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새끼들도 저기 슈킹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슈킹하고 살 새끼들이 마치 지들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사는 척 그 굉장히 위선적인 거라고. 그래서 그 소위 그 보수 정권한테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 소위 민주 진보 말로는 엄청나게 정의를 떠들고 비판적 지지 자한당 애들 2화에 걸쳐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유형들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심리 분석도 하고 정신 분석도 하고 처방법까지 얘기를 친절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좀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얘네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깔짝깔짝 하는 게 신경 거스리고 여름날 모기 같고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애들을 방치를 해놓으면 이게 해악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어떤 해악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비판적 지지자들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비판적 지지 발언을 할 때, 그러니까 비판적 발언을 할 때 누군가는 강성 지지로서 그 정부의 지지도를 지탱해줘야 될 필요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어느 정도는 튼튼해야 자기가 비판적 지지를 할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다 솔직히 비판적 지지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지지하는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으려면은 본인은 이제 강성 지지자들한테 기대서 혼자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네. 어디 삼청교육대나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잠깐만 저 오줌 싸게 에어컨이 네. 또 이렇게 불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 소리 많이 안 들어오더라. 네. 아 그래요? 못 본 척해요. 그냥. 아 네.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럼.
그 훈련소나 삼청교육대에서 다 같이 정말 못 빠지게 목봉 체조하고 있으면 네. 걷다가 이렇게 손가락만 대고 있는 개새끼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새끼들이네. 남들 열심히 눈 치우고 있는데 본인은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혼자 폼 잡고 있는 거지 뭐. 훈수 두고 있는 것이죠. 험장질을 하면서 야 저거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나 하고 앉았고. 결국은 어떤 해악이 있냐면은 사람들 지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리고 피곤하죠.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저는 우리 모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뭐 따봉을 강요하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아들도 팔아먹고 아들도 팔아먹고 야제 개그도 올리고 이렇게 네. 팟캐스트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판적 지지를 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본인은 이런 식으로 탕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동지들 힘 빠지게 만들고 근데 그게 또 본인은 그렇게 별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아요. 참여정부 때 내가 평소에 좋아했고 뭐 게임 글 되게 재밌게 쓰던 저 사람이 난 더 이상 진짜 참여정부 쉴드 못 쳐주겠다. 그럼 오면 지지 못하겠어. 네, 오늘의 개소리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뭐 축구 글을 굉장히 재밌게 올리던 그님도 그런 소리를 하고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나도 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쌓이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단도리를 좀 쳐주면서 그거를 악영향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치 혐오하고 무관하지가 않아. 나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 정치 냉소가 극복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놈의 그 비판적 지지 이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라고는 정치 혐오 냉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근데 정치 혐오나 냉소만큼 쉽게 빠르게 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적이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사실 오늘 하루만 해도 오늘 제천에서 올라오는데 뉴스 몇 시간 못 봤잖아요. 정알목 상태도 있잖아. 운전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잠을 아껴가지고 오늘 이슈들 체크하고 여론 동향도 살피고 그러는 거잖아요. 논리도 만들어야 근데 되고. 정치 혐오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정치적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침 한 번 뱉으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상향을 그 이데아에 두고 문재인이고 민주당이고 청와대고 이데아의 세계에 올려놓고선 거기서 벗어나고 먼지가 묻으면은 그 심 한 번 뱉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알길래 저 사람을 그렇게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라떼로도 획득을 하고요. 무임승차입니다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무임승차. 목봉에 무임승차 하는 거고 민주사회에 무임승차 하는 거고. 그런 애들한테는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는 욕하고 너 왜 목봉 같이 안 드니? 그러죠. 너 왜 같이 볼 안 차? 쪼깃 한 번씩 까야지. 우리가 족뱅이 쳐가지고 좋은 사회 만들면은 니네들 다 누리고, 정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같이 고생을 하는데,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좀 밟아줘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또 요즘 발끈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예. 아니 그럼 정권에 맹목적인 지지를 본다란 말이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이다.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은 그 정권은 진보 진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 진영의 누군가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수구 세력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비주류 의식, 저항 정신, 비판 정신 이게 마치 무슨 그 올바른 지식인인 양, 그게 그런 자세를 갖춰야 올바른 시민인 양 깝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영원히 주주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냥 남이 팔아놓은 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 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의식이 그렇지. 없다. 네. 이거는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사회, 좋은 사회에 무임승차하고 지네 이제 고고하게. 예. 그런 애들은 차라리 독재 정권 밑에서 사는 게 더 속 편할 수 있어. 비판할 거 왜냐면 많아서 그냥 얼마나 좋아? 비판하고 저항하고 그냥 맨날 비주류로 살면 되거든. 근데 주류가 된다는 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소위 보수 세력 사입이지만 그 보수 세력이 그동안 한국 사회를 주류로 이끌어 왔잖아. 오는 과정에서 보면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그 허물을 정말 파렴치할 정도로
서로 덮고 가잖아. 그럼요. 어? 덮고 간단 말이야. 이명박이 그 박근혜 그거 2007년 경선 과정 때 다 알고 쓰면서 있었잖아. 싹 덮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어?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그럴 거면 씨발 그렇죠. 국민의당 입당하든가. 거기 정통성 거기에 있잖아. 근데 김경재가 저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네. 김경재도 똑같이 새누리당 쪽으로 갔잖아. 똑같은 나물이고 어. 그 주장이 이제 정당성을 얻으려면 뭐 예전에 뭐 자유민주당도 있었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그 자리 계승하고 있는데 거기라도 가 있어야지. 거기 가 있는 게 공희준이야. 진짜? 어쨌든 그쪽을 뭐 당원도 아니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쪽하고 그래서 방금 유대감을 반장님이 그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국민의당 가지라고 했을 때 말문이 턱 막혔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변희재 스탠스는 그 정통 민주당이 아니라 김경재로 대변되는 정통 민주당이기 때문에 김경재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강호 뭔지는 하나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한 그런 정서가 김경재 있어요. 뭐 이쪽 네.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 선언하면서 그지? 네. 박근혜 지지 선언하면서 그럼 그쪽으로 갔잖아. 왜 그 변절의 첫 번째 스탠스를 거기로 잡았냐면은 그걸 얘기하고 싶지만 할 말 하안. 그래. 그리고 나서 3대가 나고 네. 나 다음이 이제 하재근인데 울지 않아라는 네. 필명을 썼지. 그분은 아주 이상한 동네로 울지 가지는 않아는 않았으니까. 뭐. 하재근은 내가 이제 술 마시면서 들었었어. 자기는 이제 노무현을 통해서 진짜 거기는 학벌 없는 사회 이거 많이 떠들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든 이런 다 철폐되는 그런 세상을 진보 교육 운동가죠. 그러니까 혁명을 꿈꿨던 거야. 근데 노무현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혁명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에이 뭐 나도 잘 먹고 잘 살래. 그냥 내 살 길 그러면서 종편 열심히 출연하면서 TV조선 뭐 단골 게스트고 내가 저 얼마 전에 보고서 빠기 쳤던 게 노무현 대통령 저 몇 주기였죠? 8주기형 저 추도식 그거를 이제 다른 데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TV조선에서는 조금만 보여주고 이제 그냥 지들 하던 방송 하는 거야. 그 시간에 하재근이 거기 가서 패널질 하고 있더라고. 노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때 TV조선 나가가지고 패널질 하고 있는데 공희준도 마찬가지고 하재근도 마찬가지가 되게 진보연 했잖아요. 되게 좌파연하고 다 나보다 더 진보였어. 그러면서 뭐 이라크 파병 반대하고 뭐 그랬었는데 난 공희준도 되게 웃긴 게 공희준도 평소에 얘기를 그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삐딱선 탄 노선대로 하면은 정의당 가 있어요. 정의당이나 노동당 가 있어요. 절대로 거기는 안 가요. 그 웃기는 애들이야. 그 세 명 공통점이 정확하게 제도권 정치 포지션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말이 많고 복잡한데 뭔지를 모르는 이상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막 이거 실명비판 해도 되나? 완전히. 뭐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그래. 뭐 불쌍해서. 모금하자. 앵벌이 하자. 정치자분들. 아니 뭐 고소할 건 또 고소할 거 없어. 허위 사실 유포만 안 하면 돼. 무슨 뭐 뒷얘기를 뭐 어디에서 들었다 이렇게 카더라 통신하면 그냥 각자 각자 인생 사는 거지. 주주의 떠들고 진보를 떠들고 하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 네. 어? 그래. 아니 그러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소위 우리 시민들이 입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맨날 입으로 뭐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 애가 알고 보니 뭐 자기 여자친구 뭐 때리고 있고. 왜 때리냐? 그러니까 그게 심리가 그런 심리예요. 그 뭔가 그렇게 겉으로 해야 이제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결국은 그 앞선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지만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뭐에서 도망치냐? 치열한 전장에서 도망치는 거고 네. 자기의 진실한 내면의 본질에서 도망치는 거고 그러면서 게을러 지적으로. 네, 지적으로 게으르고 도덕적으로도 게으릅니다. 네. 도덕적으로도 게으르. 도덕적으로는 나는 타락했다고 생각해. 타락이죠, 타락. 위선. 민정당, 민주정의당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정의당이라고 이름 붙였지. 그 다음에 민주자유당 자유 갖다 붙이잖아. 신한국당 뭐가 새로워?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강화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또 정의를 떠들고 진보를 떠들고 도덕성을 떠들고 야 진짜 그 인생을 한번 전면적으로 다 털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진짜 생긴다니까. 예. 요거는 저희가 그냥 뭐 가설을 세워서 까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엄연히 역사적 경험과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거 모르시는 노저씨들은 다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희재 서프라이즈 편집장 초대 아니에요? 초대? 초대 편집장. 무려 초대 편집장이었어요. 변희재를. 모르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예. 2대는 누구였죠? 공희준. 3대는 누구야? 3대가 나야. 3대가 권순욱인데 그래도 사람 4대 같다. 누구야? 4대. 하재근. 아우 씨발. 이거 서프라이즈 편집장 리스트만 훑어도 변절의 역사, 변절의 역사하고 그 비판적 지지 자한당의 역사인데 1대부터 털어볼까요? 변희재. 변희재. 변희재가 서프라이즈 초대 편집장 할 정도로 뭐 노무현을 지지했지. 노빠였죠. 노빠였지. 뭐 맨날 그 예전글 찾아보면 뭐 맨날 노무현 빨아제끼고 있고 걔가 왜 삐딱선 탔습니까? 처음에. 지금은 완전히 갈 때까지 가가지고 얘기해도 되나? 소송 걸릴까봐? 골치 아프네. 야, 하여튼 서프라이즈 대표 자리를 그래. 놓고서 뭐 마음대로 안 디테일까지 되니까. 얘기할 필요 디테일까지는 없이. 필요 없고 하다가 예. 네.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당 쪽 그때 잔류민주당 예, 잔류민주당. 민주당 쪽 소위 난닝구라 그러지. 네. 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 완전히 우파로 가버렸지. 예, 그리고 극우까지 가버렸지. 극우로 가면서 왜 변절했냐고 물어보면은 자기 일관성을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원래부터 저기 김경재류의 전통 민주당이거든. 근데 거기 공간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숨쉴 공간이 없으니까 잠깐 여기 있는 거거든. 이런 류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변희재 깔 때는 하여튼 팩트. 네, 딱 맞는 것만 해요. 하나는 얘기하는 거야. 그